자, 이제 민법입니다. 2차. 우리 공인중개사의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민법이죠. 그래서 질문도 가장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민법에서는 225페이지 225페이지 보면은 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당목이라고 그랬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인데 그 목적이 확정 가능성부터 해서 사회적 타당성인데 거기 효력 요건에 그 불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필요.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불필요가 아니라 불필요보다는 그냥 한자로 아니 불자를 써주는 게 훨씬 더 문맥상 깔끔하겠죠. 그래서 아는 이렇게 한자로는 불 이렇게. 그래서 확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확정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에.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그래서 그렇게 좀 멘트를 수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이제 계약법 파트, 채권 파트죠. 426페이지. 426페이지 이제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 7번 문제죠. 7번 문제 기출 23회입니다. 23회 이제 해설에 보면은 이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편면적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면적 임의 규정이 아니라 그 임의를 갖다가 강행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강행 규정입니다. 본 강의에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강행 규정이고 이게 이제 우리 652조의 내용이죠. 652조. 자, 그래서 422페이지 보시면은 422페이지 650조 강행 규정. 그래서 627조부터 해서 647조까지. 그래서 왼쪽 날개 박스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오케이. 그래서 강행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법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거의 다 임의 규정이죠. 물건 빼놓고는 대부채로 다. 근데 이제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행 규정을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역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민사특별법 그것들도 다 뭡니까? 그렇죠.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그 말이 448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주임법 10조죠. 그래서 강행 규정 역시 나와 있죠. 상임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58페이지 15조 강행 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435페이지입니다. 435페이지.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비교하는 표가 나와 있는데, 꼭 이게 종합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법은 제대로 되어 있고 이제 강의도 이렇게 해서 강의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이제 강의 안 듣고 이제 책만 보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미 난 알고 있는데 그러시면 이제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강의 듣지 않은 분은 꼭 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그 최우선 변제권이 나와 있죠. 자, 그 중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두 번째 점에 최우선 변제 금액 기준이 상가 건물가액의 3분의 1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3분의 1을 2분의 1로 수정을 해 주시죠. 그래서 2자로 이렇게. 그래서 주임법과 똑같죠. 다음에 숫자 차이에서 세 번째 칸 월차임 전환 산정률. 그래서 일할 사품 즉 14%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할 사품을 갖다가 그냥 일할로 이렇게 일할로. 그죠? 일할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14%가 아니라 당연히
여기 이제 10%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10%. 그 다음에 그 밑에다 조그만 글씨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금리의 4배. 요것 중에서 낮은 거죠. 요거 초과할 수 없죠.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임법에서는 거기에 일할 오픈이 아니라 여기 여기가 일할 오픈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자, 일할 오픈인데 일할 2푼으로 이걸 2자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일할 오픈이 당연히 12%가 되겠죠. 거기는 이제 15%로 되어 있는데 15%를 갖다가 5자를 하나 지우시고 2자 12%.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곳에 4배가 아니라 요거는 4.5배죠. 4.5배. 역시 좀 낮은 거 초과할 수 없겠죠. 오케이. 다음에 뭐 오타는 아니지만 그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있죠. 둘 다 있는데 주임법의 그 있음 밑에다가 이 경우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요걸 좀 첨가를 해주시죠. 이 경우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에 반해서 상임법에 그 있음이라고 있죠. 거기는 괄호 하시고 이 경우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래서 2년, 1년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 다음 밑에 이제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열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열람 제공을 열람 이렇게 제공되어 있죠. 그거를 그냥 정보 제공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자 정보 제공으로 수정해 주시고 거기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없음이 아니라 있음으로, 없음이 아니라 있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은 이렇게 이제 조문이라고 칸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3조의 6이라고 씁니다. 3조의 6 이렇게 첨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주임법, 상임법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법 및 민사법에 두 문제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파트에서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한 세 문제 정도 되는 거죠. 꼭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전통적인 게 바로 대항력이죠. 그래서 대항력 관련 판례가 나오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올해 대폭 개정이 됐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죠. 그게 나올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홍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기도 하겠지만은 그 홍보 차원에서 개정되는데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올해 뭐 주임법, 상임법의 문제지 않을까. 뭐 굳이 다른 거 하나 넣는다면 이 두 개의 법을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숫자상의 어떤 차이점, 그걸 간파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항력 같은 경우는 뭐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날 0시, 오전 0시 2일부터 0시부터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그 전입 신고, 대항력 시점 그렇게 되고요.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 전입 신고의 시점은 또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입 신고의 시점. 자, 전입신고의 시점은 주택 임차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 때일까요? 아니면은 거기 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수리한 때일까요? 그렇죠. 후자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그 전입신고 수리시, 이때 이제 전입신고가 되는 것이죠. 그죠? 전입신고 수리시다는 거예요. 기재시라고 또 하면 안 돼요. 수리는 먼저 받는다 이거죠. 기재는 좀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기재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등록표에 뭐 기재시에 발생된다. 그럼 틀리죠. 전입신고 수리시 받으면 그때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민은 그때 딱 받았다, 수리했다.
그렇죠? 그때 수리시라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만 더 첨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출제 예상되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447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거기에 그렇죠? 소액 보증금의 범위하고 일정액 범위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준은 현재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 이런 건 상관하지 않고요, 그렇죠? 계약 당시 보증금이 아니라 올렸다. 그럼 올린 거, 그 현재 그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월세 빼고요. 그래서 금액은 요 이하입니다. 이하 이렇게 일정의 배분이 이렇게 되고요. 주의할 것은 그 수도권 및 과밀 억제권역, 그다음에 세 번째 광역시죠. 여기서 인천광역시는 제예요. 인천광역시는 2번으로 가죠. 수도권 및 과밀 억제권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숫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꼼수를 써서 시험장에 가자마자 책상에다가 여기 9,500만 원, 3,200만 원 이렇게 써놓으면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놓아요? 95, 32, 80, 27, 60, 20, 45, 15 이렇게 써놓으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차라리 한 문제 틀리고 말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저도 그게 가장 어려운데 남이 안 볼 때 정말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도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자, 그런 유혹을 떨치고 여러분 충분히 암기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의 안 되면 뭐야? 시험 시작하기 전에 떼댕 감독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숫자 딱 눈에 바르는 거죠. 바로 그 문제 혹시 있나? 뒤쪽에 있겠죠. 싹 보고 바로 체킹하는 거죠. 아니면 딱 나눠주면 이렇게 95, 32, 8027, 62 모르는 그냥 9.5, 3.2, 8, 2.7, 62, 4.5, 1.5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시험지에다 바로. 시험지에서는 그건 컨닝이 아니잖아요. 오케이? 컨닝 해가지고 합격했다.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자격증 보면서. 평생의 짐이 되겠죠. 그럴 필요 없죠, 우리는. 자, 446페이지에 또 8조의 보증금 중 일정의 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항에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요 말이 가장 중요하죠. 검정펜 밑줄로 시까지 경매신청 등기자. 경매신청 등기자. 경매신청 등기가 되면 결국 압류 등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코로 써놓읍시다. 압류 등기자. 이코로 압류 등기자. 압류 등기 전에는 말이죠. 대항력을 구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요. 그런데 경매 신청 전이라고 하면 틀려요. 선생님 같은 말 아니에요? 경매 신청하고 경매 신청의 등기 다른 말이죠. 등기가 없죠. 경매를 신청했다 바로 경매 신청 등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이 있을 때 등기를 해주는 거죠. 오케이? 등기를 신청했는데 다 해줍니까? 아니죠. 각하사에 걸리면은 각하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등기법에서 배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 경매 신청 요 말이 들어가면 틀리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경매 신청 등기라는 말이 빠지면 틀리다. 그러나 압류 등기는 결국 경매 신청 등기하고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말이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 여러분이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케이.